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정의 실현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분석 내용 및 또 이 악마의 편집으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검찰의 민낯에 대해서 오늘 좀 길지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매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하여서 기소를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적 제고인 억지 기소와 표적 기소에 철퇴를 내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폐악질을 멈춰 세운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검찰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크게 김문기 관련 부분과 백현동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 검찰은 4차례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들을 3가지 공소사실로 분류해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임의적인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며 또 검찰의 잘못된 공소사실 짜집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유하지 않아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이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라면서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판단이며 인식을 행위로 둔갑시키려 했던 검찰의 거짓말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관련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 그제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 또는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021년 12월 24일자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문 전체를 살펴보아도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으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이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외부의 제3자가 말한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해서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 기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즉 법원을 기망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검찰의 폐악질이 낱낱이 밝혀진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021년 12월 27일자 발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앞서 언급한 공소 사실을 똑같이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용 중 실제로 기억이 없다라는 언급은 중복되어서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로 기억이 없다는 언급은 중복되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자르고 이어붙였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실제 골프 발언이 있었던 2021년 12월 29일자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인 이 발언의 요지는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고, 이를 부연 설명하면서 앞서 의혹이나 반론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골프 발언 역시 그 논거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골프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원본 중 일부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를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떼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나온 골프 발언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랜 법률 격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며, 검찰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해서 기소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입니다. 이어서 백현동 관련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한 발언 중 문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체를 허위 사실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통틀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등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세 가지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한 모두 발언,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설명 발언, 그리고 이를 요약해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한 정리 발언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설명 발언은 공공기관 종전 부지에 대한 정부 방침을 언급한 부분, 성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부분, 성남시의 비협조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을 언급한 부분, 국토부의 압박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 및 그 결과를 이야기한 부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원인과 그 대가로 얻어낸 성남시의 공공기여분을 설명한 부분을 차례대로 정리했는데, 재판부가 공소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 사실 특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적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녹지 지역에서 준거 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제대로 정리한 실제 발언에 따르면 설명 발언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부분까지는 성남시 공공기관 종전부지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네 번째 부분은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 다섯째 부분이 백현동 부지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설명 발언을 하면서 활용한 패널에 의무 조항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5개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고 백현동 부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을 설명한 마지막 부분에서 법률상 근거들이 명시된 국토부의 공문을 들어 보였는데 재판부는 이 의무 조항이 적힌 패널이 아닌 이 공문을 새로운 보조 자료로 제시한 이상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만 언급한 정리 발언에 법률에 의한 요구를 그 문헌과 달리 이 사건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요구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는 문헌 그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지 공소사실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조작된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발언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에 있다라고 할 것이고 이 표현은 그 문헌 자체로 보더라도 어떠한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 주관적 개념이라면서 이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법 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당연한 결론입니다. 해당 발언의 허위성 유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할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함에도 검찰이 허위성 주장을 계속하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검찰이 백현동과 관련해 두 번째로 주장한 협박과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발언만이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들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성남시가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짚어준 판결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검찰이 주장했던 5가지 공소사실 중 3개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남은 2개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인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 아닌 발언을 해석을 달리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사실 특정부터 내용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해 준 셈입니다. 똑같은 발언을 왜곡해서 마치 여러 건의 위법 행위를 한 것처럼 기소 내용을 부풀려온 검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2024년 기준 제2심 무죄율이 1.36%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배척되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 기소 자체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는 곧 이번 기소의 목적이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마의 편집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용서나 타협은 없습니다. 10명이 넘는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2년 넘게 야당 대표를 스토킹하면서 거짓 프레임이나 만들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말살의 대표적인 수단인 정적 제거에 앞장선 검찰은 이미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 집단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이룰 새로운 대한민국에선 지금의 검찰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